투자의 본질은 결국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매월 꾸준히 높은 수익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월 꾸준하게 많은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호스텔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건물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건물 투자 왜 하시나요? 한두 푼도 아닌 건물을 투자하려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어떤 분은 주식 투자보다 안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시차익을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건물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일 안 해도 한 달에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어서일 것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투자에서 시차익이 나서 건물을 팔아도 또 다른 건물을 삽니다. 이유는 더 좋은 위치, 임대료 많이 나오는 건물로 갈아탄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우리는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 건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가 많은 건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게 바로 호스텔 사업인데요. (2020년에서 22년은) 건물 투자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본인 자금이 10억 원 정도 있다 그러면 강남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 매각을 하면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세차익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또 다시 건물에 투자를 하는데, 그들의 투자 방향은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건물로 갈아타는 것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건물 투자의 본질은 결국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매월 꾸준히 높은 수익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월 꾸준하게 많은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호스텔 사업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호스텔로 변경하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도 변경이 어렵다면 차라리 신축을 고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호스텔 신축에 적합한 지역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인데요. 이 지역들은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대지 면적이라도 더 많은 객실을 만들 수 있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600에서 800% 이상 높지만 개인이 그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기에는 대지를 매입하는 비용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준주거, 준공업지역은 개인이 보유한 땅이 있다면 충분히 신축을 고려할 만한 지역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서 건물 층수를 높게 만들 수 있고요. 객실 수를 많이 만들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준공업 지역은 4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한 10층 정도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자체는 가능하지만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있어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지가 좋다면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인데요. 이 기금을 활용하면 연 2.25%의 저금리로 최대 12년간 대출이 가능하고요. 신용도에 따라 총 공사비의 70에서 9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요즘처럼 공사비가 높은 시기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PF 대출이 막혀 건설사들도 공사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기금을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신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호스텔을 신축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소 20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땅을 매입하려면 최소 2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 공동담보 제공 가능한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 신용도가 좋으면 더욱더 좋고요. 두 번째는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요.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하니 2, 3층 정도의 건물을 갖고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좋겠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준공업 지역의 대지는 40평 이상이면 되고요. 일반 주거 지역은 80평 이상이면 됩니다.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나 주변 환경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국에서 평균 9일 정도 머무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숙박시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에어비앤비의 정책 변화로 25년 10월 이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공급도 부족한데 호스텔을 신축하게 되면 더욱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에 60평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건물 크기는 지하 1층부터 10층 이하의 건물을 신축 가능한데요. 대지 모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 객실 수를 35개 정도 만들 수 있고요. 객실당 크기는 평균 4.5에서 5.5평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축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MZ세대가 좋아하도록 잘 꾸며져야 합니다. 일반 원룸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월 매출 1억 5천 정도가 나오는데요. 입지에 따라 더 높은 수익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도 신축은 가능하지만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지가 좋다면 투자금 대비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스텔은 다주택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익성 부동산 투자 상품인데요. 호스텔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종부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요. 요즘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익성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남 지역의 건물은 수익률이 2% 미만인 건물이 대부분이고요. 마포나 용산, 성동구, 서울 주요 지역도 3% 미만인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사업은 현재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인데요. 최소 수익률이 자기 자본 대비 10% 이상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호스텔 운영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운영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쉽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로비에 무인 키오스크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람이 없어도 입퇴실도 가능하고요. 룸 청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 청소 업체와 계약도 가능합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결산도 쉽게 가능하고요. 성수기나 비수기에 따라 가격 조정까지 할 수 있어서 수익 예측까지도 미리 가능합니다. 이런 관리도 좀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면 되는데요. 이 호스텔 사업은 수익률이 워낙 높아서 비용을 지불하고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호스텔 사업은 수익성이 크고 안정적인 투자처이지만 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기금을 신청하는 걸 또 어떻게 할까? 또 이 기금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작성할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건축사와 시공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보통 건축사 분들이 호스텔 설계를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경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 실력 있는 건축사를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시공사도 호스텔을 지어본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아무 곳에 의뢰한다면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힘찬 중개법인은 호스텔 전문 건축사와
7채 이상의 호스텔을 시공한 경험이 있는 건설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호스텔 신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곧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호스텔 신축 사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 방송을 구독하고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3년 전에 영등포에 호스텔을 신축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가주택을 지었고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번 준비하는 호스텔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많은 공부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 호스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매월 안정적인 높은 현금 흐름인데요. 실차익도 중요하지만 그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수익률이 어느 부동산 투자보다 높아요. 또 안정적인 사업이고요. 저는 안정형 투자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합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사업이에요. 땅에 내 건물을 지어서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망할 염려도 없어요. 공간 집약적인 사업이고 또 층수 또한 높게 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 호스텔 신축에 관련돼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또 수익성이 정말 좋은지 수많은 문의가 많아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